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내일은 상한가 시간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또 이 삼성전자가 오늘 또 역사적으로 또 이 멋진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뛰어난죠. 지난주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 종목들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가 됐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어요. 이미 SK하이닉스는 바닥 대비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와 주면서 오늘 무려 7%가 넘는 이 상승이 나와줬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DB하이텍, 자, DB하이텍도 이제 꾸준히 올라서요. 자, 오늘도 물론 장중에 9%, 전날도 9%, 뭐 이제 뭐 종가 상한 5%씩 이렇게 지금 올라주고 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예, 그러면은 이 많이 오른 종목을 꼭대기에서 또 이미 DB하이텍은 요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참 올라갈 때는 매수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안 올라갈 때, 빌빌거리고 있을 때 잡아놔야 이제 좀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힘들어하는 부분이, 빌빌거리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잡아놨어. 근데 빌빌거리고 있을 때 잡아놓고 있는데 주가가 자꾸 떨어져. 예, 그러면 이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확신을 가지고 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이게 올라오면은, 올라오고 나서 이제 한참 동안 안 가면 이런 부분들을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항상 그냥 결과만 놓고 보면, 우와, 5만원짜리가 8만원까지 올라갔네요. 뭐 한 달 만에 30% 올랐어요. 이런 얘기하면 우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불과 마지막에 지금 최근 급등 나온 것은 한 일주일도 안 돼요. 그만큼 두 달 동안 중에 한 달 반은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이 급등이 나올 때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단타죠, 단타. 단타로만 딱 지금 먹고 나오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DB하이텍은 이미 올랐으니까, 예, 여기서는 이제 단타의 영역으로만 보여지고, 이미 또 이 삼성전자가 마지막 주자였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올랐기 때문에, 자, 물론 여기서 끝난다는 건 아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미국의 투자가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투자가 발표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발표하면은 발표하기 전날이나 내일 발표한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주가가 이제 슬슬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차익, 이렇게 항상 계속 오를 수는 없다 그랬어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이 대형주들의, 우량주들의 이 움직이는 패턴하고요, 테마주들의 움직이는 패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림이 다릅니다. 움직이는 패턴에 대한 그림이. 그래서 이 테마주들은요, 테마주들은 1차 오르고 횡보하고 2차 오르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요. 그런데 이들 우량주 쪽은요, 그냥 쭈쭈쭈 오르고 쭈쭈쭈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가는 법이 없어요. 네, 별로 그런 스타일로 안 가요. 보시면 그렇죠. 지난번에 DB하이텍 랠리 나올 때 봐요. 그냥 4차,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안 가요. 그죠? 이렇게 안 가고 어떻게 가요? 쭈쭈쭈쭈쭉 주주쭉 떨어져. 그냥 끝. 그러니까 얘네들 이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중심선, 역시 중심선 넘어가니까 주주쭉 하고 올랐죠. 예. 그러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질까요? 주주쭉 하고 떨어져요. 왜냐? 이렇게 했다가 횡보하고 저점 잡고 다시 또 올리고, 이런 스타일로 가는 거는 테마주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테마주는 1차 이후에 2차가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대형주들은요, 그런 스타일로 안 갑니다. 이 DB하이텍은 코스피 200에 시가총액이 3조가 넘는, 예, 대형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는 계속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나오기 시작하면 빨리 팔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일단 이격이 많이 떴어요. 5일선하고 이격이 이만큼이나 떠 있고요. 11선, 21선과는 이격이 이만큼이나 떠 있습니다. 그럼 대형주들은요, 절대 이격 띄워가지고 못 가요. 급등주나 상한가 치고 점상 치고 막 이런 식으로 날라니까 저 밑에 있어도 그냥 너는 너랑 나랑 상관없어 이러고 가지만, 이 대형주들은요, 이평선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이평선과 이격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붙여요. 자, 이거 봐요. 이때도 항상 5일선을 딱 붙여서 가죠. 그러다가 5일선 깨지고 11선 깨지니까 주주쭉 깨지고 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줄줄줄줄줄 샌다. 네,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애들은 한번 딱 치면,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파는 거예요. 계속 간다 이런 거는 이 이후에 5일선 붙고 나서 이 이후의 문제를 봐야 돼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은 이평선이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평선 이격이 붙은 다음에 이평선 깨느냐 아니면은 지지를 하느냐, 그거를 봐야 됩니다. 일단
예, 단기 고점. 물론 뭐 내일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막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즉 급등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고점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갖다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오늘 갭으로 떴어요. 갭으로. 갭 두고 전고점 근처까지 왔죠. 이러면 갭을 떴기 때문에 좀 갭을 채운다든지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됩니다. 갭 채우게 되면은 이평선과 이격이 붙는데, 채우고 나서 갈지 그냥 이렇게 지금 최근에 한번 반짝하고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때문에 반짝하고 올라간 종목들 이제는 슬슬 팔아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도체가 끝났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시작된 애들도 있고, 또 삼성전자 가면서 아이고 이제 삼성전자 가니까 나도 가야지 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DB하이텍 이런 애들은 이미 갔고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도 이미 지난 10월달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21선 지지받고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하나마이크론은 조금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탁푸탁 하고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폴짝폴짝 뛰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떨어질 때도 과감하게 많이 떨어지니까, 자, 이런 종목도 이제는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 전고점 27,000원 돌파하나 못하나 보고, 못하면은 이제는 또 차익 실현 해야 된다. 요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종목이 삼성전자가 가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뭐가 갑니까? 예,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장비주. 예, 장비주. 이 장비 쪽으로 이제 또 봐야 될 때가 됐다. 예. 그 장비 하면은 항상 하는 종목들 뻔히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오늘 이제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장비 쪽 종목 중에서는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이제 에로티 베큐um. 에로티 베큐um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반등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닥 481선 지지하면서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뿅 하고 올라줬다. 하지만 또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평선과에 붙어야 돼요. 뭐 오늘은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다 급등했으니까 다 갭을 띄워서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자, 최소한 5일선, 11선이 붙어서 가니까 이평선하고 붙었을 때가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때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로티 베큐um. 자, 요거는 이제 이 반도체를 만들려면요, 이 반도체가 진공 상태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죠. 만드는 그 주변 환경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지 이 세밀한 작업을 하면서 이 반도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에로티 베큐um이 바로 뭐예요?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 장비예요. 최고로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어떤 거든지 없어지면은 반도체를 만드는데 만들 수가 없겠지만, 전반적인 이 환경을 조성하는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이 장비. 그래서 에로티 베큐um이 이 진공 상태 만들어주는 것은 독보적인 1위입니다. 예, 1위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고 중심선 121선을 딱 오늘 돌파시켜줬죠. 그러면 돌파한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이제 하나씩 밟아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장비 쪽에서는 에로티 베큐um, 이런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테스. 자, 이 테스가 바로 얘도 이제 장비주예요. 역시 이제 반도체는 장비가 최고예요. 반도체 장비, 그 중에서도 특히 얘는 뭐예요? 파운드리 관련된,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 예, 테스. 예, 유명한 종목입니다. 테스는 실적이 매우 좋은 그런 회사입니다. 자,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량한 회사들 실제 실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빌빌대면서 쭉 가던 종목이 이제 쭉 얘들 이제 똑같이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과감하게 오늘 올라주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싹 들어왔다. 오늘 기관에서 15만 주, 외국인이 3만 7천 주 정도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요, 그동안 쭉 보면요, 바닥권에서 기관이 쭉 계속해서 이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테스, 자, 파운드리 장비 관련주고요. 자, 이재용 부회장의 또 이 미국에서의 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투자 확대 소식이 들려진다면은 테스의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테스도 다시 한번 요 봐요. 중심선 121선 다 있죠. 똑같죠. 자, 이렇게 중심선 121선을 오늘 자, 좀 크게 보면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돌파시켜줬다. 자,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요 3만원 직전 고점, 요 꼭지점이요, 요거 돌파해 주게 되면은
추가적인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스도 여러분들이 또 한번 반도체 종목 중에 바닥권에서 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말고요.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종목들 한번 봐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SNS텍이요. SNS텍이야말로 또 이제 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는 아주 뭐 핵심적인 종목이죠. 자,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관련돼서 항상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종목이 바로 SNS텍입니다. 자, 그래서 SNS텍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거래량이 지난번에 터지고 나서 고점을 딱 만들었어요. 자, 38,000원대를 박스권으로 만들어 놓고 거래량이 얘가 이제 바닥을 지지하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평선이 여기서 지금 다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고점까지 지금 싹 올라와 있어요. 지난번 고점 만들어 놓고 10월 달에 그리고 나서 38,000원대 박스권 상단을 만들어 놨는데 드디어 오늘 다시 한번 또 38,000원대로 올라주고 이평선을 자세히 보면요. 20 이게 막 복잡한 것 같아도요. 맨 끝에서 실타래를 하나하나씩 풀듯이 풀어보면은 딱 보여요. 실타래가 막 이게 이제 이평선이 선이니까 실처럼 보이는데 이 실이 막 엉켜져 있단 말이에요. 엉켜져 있는 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복잡한데 하고선 보지만 끝에서 딱 보면 보여요. 20, 60, 120, 480 우와 완전 정배열이네. 딱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수급을 같이 딱 봐야죠. 수급을 딱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이 쭉 들어왔고요. 기관도 쭉 들어오고 조금 팔다가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전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의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전고점 38,000원대까지 일단 다 올라왔다. 오늘 종가상으로는 이 박스권 상단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윗꼬리만 달고 올라왔다가 쭉 빠지고 올라왔다가 쭉 빠지고 올라왔다가 쭉 빠졌죠. 근데 이제는 물론 내일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 38,000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자세를 딱 만들어주고 20, 60, 120, 480에 이 완전 정배열을 만들고 있다. 요거 아주 좋아요. 완전 정배열.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SNS텍도 자 삼성전자의 반등과 더불어서 미국 이재용 부회장의 투자 발표 자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자 최근에 수급도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해주기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SNS텍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테크윙이 있어요. 테크윙도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죠. 비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이제 특히 이 장비 중에서 테스트 잘 만들어졌는지 이 시스템 반도체,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불량품 없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 장비 업체. 자 바로 요게 테크윙이에요. 또 이쪽 분야에서는 국내 독보적인 위치를 지금 선점을 하고 있어요. 거의 독점적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게 바로 또 테크윙.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투자 얘기가 나오면은 테크윙도 또 이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때가 됐는데 거의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오늘 테크윙도 60일선을 빵 하고선 거래량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와 줬고 그동안 박스권을 만들던 22,000원 그죠? 딱 요거를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요 박스권을 돌파시켜주는 모습이 나와줬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수급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보니까 기관에서 들어와 주네. 기관에서 수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이 주가가 반등이 많이 안 나오고 요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요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샀다 팔았다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가 오늘 기관에서 대량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60일선 돌파를 해줬다. 자 이제는 자 요렇게 위에 요 중심선 121선 똑같이 있죠. 요 삼성전자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등 시에 테크윙도 똑같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PSK입니다. 자 근데 PSK는 이제 너무 올라가지고 이 반도체 장비 중에서 또 PSK를 빼놓고서는 또 이 빼놓으면 좀 섭섭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얘는 이제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다가 중심선 넘어가니까 어때요? 중심선 넘어오니까 급등 또 급등 이렇게 해서 이제 전고점을 다 넘어버렸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평선과 이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21선과 이격이 무려 17%나 벌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평선이 붙어서 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수급이 최근에 진짜 워낙 짱짱하게 들어왔어요. 자 수급이 이렇게 쫙
들어오고 쫙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죠. 확실히 수급이 좋은 애들이 이런 식으로 잘 갑니다. 짱짱하게 들어온 애들이야말로 쌍끌이로 짱짱하게 들어온 애들이야말로 이렇게 잘 간다. 자, 그러면서 막판에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마지막에 왕창 들어왔기 때문에 왕창 들어온 게 시작점에서 이제 이렇게 돌리다가 이제 시작하는 점에 왕창 들어왔다. 그럼 이제 앞으로 또 가겠는데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왕창 들어왔다. 조금 글쎄요. 예. 물론 이제 여기서 뭐 내일부터 막 확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때가 돼가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장비주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지만 조정 이후에 한번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급등을 잘하는 종목은요. 이 조정이 나오다가도 이제 반등 나올 때 반등력도 좋기 때문에 PSK도 한번 조정 시에 반등의 관점을 한번 보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개미들이 많이 손을 타가지고 상대적으로 잘 안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원익 IPS예요. 원익 IPS 워낙 유명하고 이제 좋고 다 좋은데 개미들이 원익 IPS를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참 많이 사요. 그래서 참 주가가 반등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한번 올라줬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관에서 샀어요. 기관에서 사니까 외국인도 냅다 팔고 개인도 nep다 팔았습니다. 개인이 그동안 쭉 계속해서 개인들이 사니까 안 가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올라가주면서 개인이 팔았는데, 자, 이 이후에 이제 이 움직임을 봐야겠어요. 원익 IPS는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아니고 냅다 팔았기 때문에 기관이 혼자 다 받아주면서 올렸어요. 그것도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에서. 자, 이 이후에 아직 이제 얘는 좀 뭐 남았어요. 왜냐면 121선 맞고 떨어졌거든요. 이 121선 근처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조정이 나올지 121선 돌파할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121선을 돌파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원익 IPS는 이제 돌파해가지고 121선을 지지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오늘 들어온 수급이 또 오늘 들어온 상승이 121선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반등을 해줄지는 121선 위에 지지하는 걸 봐야 우리가 또 결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이제 원익 형제들 중에 원익 QNC가 있어요. 원익 QNC. 자, 이 종목은 역시 중심선 위로 이제 딱 올라오게 되면서 121선을 지난주에 121선과 중심선을 동시에 돌파하게 되니까 오늘 갭을 띄워가지고 팍 하고선 오늘 날랐다. 자, 그런데 이제 전고점에 대한 이 부담감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갭을 띄웠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온 다음에 중심선을 다시 지지하면은 또 반등을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역시 이제 뭘 얘기를 하려면 수급이, 이거 보세요. 외국인의 수급이 주야장창 들어오잖아요. 이런 게 좋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21선, 그러니까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졌어요. 지난 10월 달에.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보니까 누구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누구는 외국인과 기관이 안 들어오고, 그럼 들어오는 애들은 하나씩 이렇게 밟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21선 돌파하고, 이거 봐요. 21선 돌파를 했어.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도 21선 지지해. 또 60일선 돌파해. 60일선 지지해. 또 120일선 돌파해. 그리고선 때가 되니까 날라. 그러면 일단 돌파할 거는 다 돌파했어요. 이제는 121선을 중심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지받고선 가느냐 아니면은 조정으로 가느냐, 요 이제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뭘 봐야 돼요? 쌍끌이 매수가 계속 들어와 주느냐가 이제 중요하다 이거예요. 중심선 갭 메꾸고 난 다음에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래야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진짜 100위로 올라가면서 전고점 32,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원익 QNC도 역시 지금 이 실적이 워낙 좋아요. 실적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300%가 넘게 이 증가를 하는 엄청난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더 좋아서, 자, 요번에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32,000원 전고 최고점, 이 역사적 신고점을 한번 만들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 보니까 어때요? 원익 IPS하고 조금 다른 점이 개인이 팔아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요. 이래야지 간다고요. 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눌림목 소환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확실히 반도체들은 좋다. 자, 다음은 이제 또 그동안 열심히 또 엄청난 이 시세를 줬던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단기 고점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 이제 뭐 단타 치는 거는 좋은데, 예, 지난번처럼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쫙 나오는 이런 추세가 여기서 또 쫙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이제 일단은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떨어졌다 해서 뭐 계속 쭉쭉쭉쭉 떨어진다? 그거는 아니에요. 예, 오른 게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떨어져요? 올랐다가 오늘 장대 형봉 나오면은 내일은 또 이제 반등이 한번 좀 딱 나와요. 예, 또 반등이 나왔다가 또 조정받고 또 반등 나왔다가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조정을 서서히 받아가면서 일단 이 단기 고점에 대한 고점의 자리가 형성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또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좀 나왔고요. 덱스터가. 근데 반등 시 이게 장대 음봉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반등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등이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오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 반등이에요, 반등. 예, 그래서 항상 단타로 반등 나오면은 먹고 빠지는 거예요. 예, 다 그렇게만 보시면 지금 덱스터 같은 종목들. 예.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덱스터가 메타버스 대장이니까 덱스터 따라서 대부분의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예, NFT 관련주도요. NFT도 이제 마찬가지죠. NFT, 메타버스 다 일단 뭐 워낙 최근에 급등세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게임빌 같은 종목도요. 이제 고점에서 한번 이게 이게 조정이 나와요. 자, 그렇지만 뭐 거래량이 막 엄청나게 터졌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지금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이런 부분들보다는 물론 거래량이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오니까 좀 내리긴 내렸지만 막 거래량이 막 이렇게 확 터져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반등은 다들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가 또 한번 수익 실현할 때다 이겁니다. 그래서 게임빌 같은 NFT 관련 게임주들도 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또 물량이 나왔는데 이게 뭐 무슨 악재가 있어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막 두두두두 떨어지는 게 아니죠.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자, 또 단기적인 반등 또 그리고 반등 나오고 나서는 또 좀 이따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단기 고점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대선주 또 봐야 되는데 주말에 또 이재명 후보 관련돼 가지고 조금 유리한 얘기가 나왔죠. 민주당 쪽에서 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지금 액션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관련주들이 오늘은 또 일제히 또 반등이 나왔는데 그동안 좀 많이 좀 내렸죠. 또 빌빌빌거리고 내리더니 자, 이재명 또 내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리면은 또 오른다고요. 예, 그래서 일성건설도 이재명 관련주로서 오늘 또 양봉이 이렇게 뿅 하고 나와주면서 또 반등을 해줬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오늘은 또 대부분의 이재명 관련주들이 또 반등을 했죠. 자, 이스타코도 또 전통의 이 대장주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또 한번 이 바닥권에서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서 오늘 양봉으로 21선 돌파를 시도를 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권에서 또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서 버텨주면은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요. 자,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항상 시속 게임을 한다. 아직까지 시속 게임이 본격적인 시속 게임은 나오지도 아직 않았지만 쭉 가는 추세에서 이제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시속 게임을 하는 점. 자,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하게 지금 또 이 뉴스가 나오니까 얘는 올라가고 윤석열 관련주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재명 관련주가 올라가니까 윤석열 관련주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시속 게임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예,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제 시속 게임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은 또 일제히 좀 조정이 나왔는데, 자, 특히 이제 웹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날 대주주 매도, 요 좀 안 좋은 뉴스가 났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이 대부분 조정이 나오는데 요날 악재가 나와가지고 내렸는데 사실. 이 대주주 물량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대주주들이 수익이 좀 나니까 또 팔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악재다. 그러면은 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막 엄청 터져야 돼.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냥 최근 근래 거래량하고 비슷합니다. 올렸을 때 빵 쳤을 때 이 대량 거래량이 있죠. 이 빵 쳤을 때 이 대량 거래량. 이런 거래량이 나와주면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자, 요렇게 오늘 양쪽에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 관련주들이 이 상승을 하니까 윤석열 관련주들은 내린 거에 대한 플러스 대주도 일부 물량 매도. 요거에 대한 또 악재. 이렇게 해가지고선 쌍으로 내렸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렸지만 자, 결국은
다시 한번 또 눌렸다가 저점에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다시 또 저점에서 대주주 물량 다 그 뉴스에 의해서 개미들이 또 이제 팔아요. 자, 그러면은 그걸 받아가지고선 또 올릴 것이다. 자, 왜냐?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이제 1회초예요. 이제 1회초. 이제 1회초. 아직 진짜는 12월 1월 달 이럴 때 가야지 진짜 랠리가 나옵니다. 그때는 뭐 또 상한가가 뭐 툭하면 나오면서 또 랠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 지지받는 것을 보면서 또 반등의 시점을 잡는 것이 그런 것이 또 중요하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물량을 갖다가 어느 정도 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또 한번 저점에서의 주식을 또 모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주면서 또 한번 멋진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원종합개발 같이 최근에 또 이제 엄청나게 상승력을 보이던 이들 종목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일단 뭐 이재명 관련 종목들이 오르니까 오늘 또 조정이 나와서 한 10% 정도 빠지게 됐죠. 자, 그러니까 또 얘네들도 이제 좀 조정이 나와야 돼요. 조정이 좀 나오고 자, 지지받고 또 가고. 그러니까 테마주의 패턴은 이런 겁니다. 한 차례 오르고 조정받고 그리고 또 오르고. 자, 그래서 웹스도 그렇고 이 신원종합개발도 그렇고 이제 조정권에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단 웹스가 조금 더 이제 이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은 한 10% 정도 빠지면은 됐었는데 오늘 10% 더 빠진 거는 대주주 매도에 관련된 뉴스 때문에 조금 더 내렸다. 하지만 또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이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또 오기 때문에 또 한번 저점에서 이 중심선 부근이요. 중심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또 한번 반등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원종합개발도 이제 조정이 이제 조금 나오고 나서 자리를 만들어 주면은 또 2차 시세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동안 또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이 그나마 조금 상승 추세를 유지했었는데 자, 좀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또 이재명 후보 관련주하고 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기 때문에 또 이재명 후보 관련주들이 또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되니까 윤석열 관련주들은 좀 쉬어가고 또 내려오잖아요. 그럼 또 반등 나옵니다. 이대로 뭐 죽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일자리 관련주 중에 이제 위즈코프라고 있어요. 위즈코프도 지금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튀어나오면서 지금 중심선을 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트라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올라가다가 이제 조정받고 또 이제 반등 나오고 자, 이렇게 되면서 요 중심선 넘게 되면은 또 멋진 엄청난 시세가 나오게 된다. 자, 아직까지는 두 후보가 이렇다 할 쟁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대선주들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참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지만 또 올라갈 때는 테마주답게 좀 등락폭이 있습니다. 등락폭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탁 내려가지만은 올라갈 때도 멋진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대선주들 아직은 모아가야 될 때다. 아직 본격적인 출발이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에서의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따끈따끈한 주간 증시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주간 증시 일정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에 리포트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주간 증시 일정표 이번 주 것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또 굵직굵직한 이슈들로 따끈따끈한 이슈들로 가득 차 있고 이거에 관련된 종목들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있으시면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또 사연 이런 거 적어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